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카메코, 그리고 원전에 대한 ETF, 이쪽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은 에너지 위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에너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원전의 비중이 그래도 꽤나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위기에는 시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극도로 높이면서 원전의 비중을 극도로 낮췄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원전 ETF라던가 혹은 이제 카메코, 네, 우라늄의 대표적인 채굴 기업이죠. 카메코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원전 원전에 주목할 때 러시아 우라늄 수출 제재 최대 수혜, 우라늄 채굴 1위, 카메코, 원전 원자력, 소형 원전, SMR, 친환경 에너지 주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 주가가 대략 한 23.4달러였어요. 지금 25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네, 2주일 정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대략 8%가량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때에 비해서 그런 8% 정도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관심권을 해서 좀 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우라늄 원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도 카메코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약 한 9% 정도, 약 9%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고 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어요. 일단 올해 2월에도 이런 글을 적어드렸습니다. 정책기관 내부적으로 RE100이 아닌 CF100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RE100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필요에너지의 100%를 조달하는 것이라면, CF100은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서 필요에너지의 100%를 조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RE100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CF100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전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태양광, 풍력만으로도 필요 에너지 전부를 조달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며,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한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 정권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면서도 전력을 아주 많이 잡아먹는 빅테크들도 수소에 더해 소형 원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을 설치하여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자는 취지의 논의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원전이 극단적 소멸에서 점진적 확대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유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RE100에서 CF100으로의 논의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카메코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카메코라던가 혹은 우라늄 원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16일에 적어드린 글이에요. 5월 16일에 적어드린 글입니다. 자, 러시아는 전 세계 6위 우라늄 수출국입니다. 비중은 약 5%입니다. 참고로 원전 강국인 한국은 러시아산 우라늄의 주 수입국 중 하나이며, 쓰는 우라늄 중 3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산 우라늄 수출이 재개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슬슬 원전에 주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URA 투자 중입니다. 사실 URA보다 URNM이 원전 투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기업들과 비중이 좀 더 원전의 핵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URA를 매수한 이유는 URNM의 거래량이 너무 적어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투자하고자 하는 멤버분들 중에 거래량이 적어도 괜찮으시면 URNM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원전의 핵심 ETF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URA라던가 혹은 URNM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의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관심에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라늄은 이제 사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할 채비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쓰였던 에너지 원 중에 하나죠. 화성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역할은 저는 조금씩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굳이 원전 우라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라늄 광석 1kg, 우라늄 1kg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대략 석유의 450리터, 석유 450리터, 석탄의 700kg, 그러니까 석탄에 비해서 무려 700배 정도, 700배 정도의 혈이 나오는 어마무시한 에너지원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던가 혹은 ESG, 전기자동차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후쿠시마라던가 체르노빌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투자 감소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은 원전 기업들, 우라늄 채굴 기업들의 파산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는 않았고요. 다시금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에서 앞으로 10년간 우라늄의 수요는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애초에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그에 반해서 제가 보고 있는 핵심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에 반해서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보통 원전 채굴, 이제 우라늄의 채굴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5년 이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채굴의 프로젝트 사업을 2014년에서 2018년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채굴에 대한 광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략 몇 년간의 그런 우라늄 수요라던가 원전에 대한 그런 에너지원으로서의 그런 안정적인 안전핀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말도 안 되는 게 공급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프로젝트 규모가 그 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우라늄의 가격이 꽤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제 EU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전을 이제 지속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라늄에 대한 그런 탐사라고 할까요? 그 채굴에 대한 투자액이 투자액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대략 한 2014년 전보다 전과 후가 3배가량 차이 납니다. 3배 이상의 차이 나요. 실제로 한 77% 정도, 70% 이상에 대한 투자가 꺾이면서 급격하게 꺾인 거죠. 원전에 대한 극단적인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매우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갖가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더뎌요. 효율성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다고는 못하겠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이 올라와 주지 않으면서 매우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부분도 꽤나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이런 에너지 전환의 기준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새롭게 이제 원전을 가동하거나, 그러니까 재가동하는 거죠. 재가동하거나 원전 발전소를 늘려야 된다는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유럽의 원전 비중은 대략 한 10%라고 치면은 이제 2030년까지 2배 이상, 2배 이상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원전에 대한 혹은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뭐 천연가스라던가, 그러니까 화석연료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에 대비해서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약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오른 폭이 너무나도 적다. 여전히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라늄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좀 계산이 된다,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 역시나 카메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1위의 이제 우라늄 채굴 기업이죠. 특히 이제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원유라던가 뭐 천연가스 이쪽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라늄에 대한 규제는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라늄까지 러시아에서 금수 조치를 당할 경우, 제재를 당할 경우 그나마 믿고 있었던 원전까지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네, 아예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으름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사 현실화될 경우에는 사실 우라늄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등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논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터졌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하게 사라지면서 거의 극단적인 소멸을 걷고 있다가 다시금 극단적인 턴어라운드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라늄의 채굴에 대한 그런 것들이 2014년, 2018년도에 70% 이상이 투자 규모가 꺾였다는 점, 그러니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5년 정도는 더 시간이 지나야지만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현재 에너지 위기에서 꽤나 좀 추가적인 리스크로 저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극단적인 소멸로 인해서 실제로 우라늄의 가격이 캐면 캘수록, 우라늄을 채광하면 채광할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구도였어요. 실제로 이제 카메코의 그런 재무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우라늄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도,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라늄을 캤었던 그런 지난 대략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5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가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경우 영업이익률이, 사실 흑자를 냈을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10% 내외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뭐 50%, 60%, 뭐 40% 이렇게까지 올라와 준다면 이쪽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많이 폭발하겠는가. 특히 화석연료제와 다르게 원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라늄을 채굴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돼요. 몇 안 되고 이미 다 인수합병을 당했거나 파산을 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분석을 사실 제 텔레그램으로도 좋은 마켓도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뭐 ETF라던가 아니면 이런 카메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했었고, ETF는 매도를 했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좀 특히나 우라늄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더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라늄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 좋은 마켓이나 텔레그램 방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해요. 따라서 관련 핵심 기업들도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원전에 대한 비중을 아마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코에 대한 분석이었고 원전, 우라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